코스닥 시장의 12월 결산법인들 4개사 중 1개사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입찰 자유선언 대상 기업 집단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합니다. 월별 신규 취업자가 7개월 연속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발 악재에 애플 루머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동훈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유럽 위기와 애플 관련 루머로 1840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58.43포인트 하락한 1840.53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그리스 정치권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 애플이 엘피다로부터 디램 구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루머까지 퍼지면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외국인이 이날 올 들어 최대 규모의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결국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728억 원, 402억 원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5,001억 원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43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오른 종목 없이 모든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전기전자가 6.12%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운수창고, 제조업, 의료정밀, 운송장비 등이 3% 이상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생명이 오른 가운데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엘피다와 디램 계약을 했다는 풍문이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가 8.89%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도 6.18% 급락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현대모비스도 3% 이상 내렸습니다. 상한가 14개 종목을 포함해 178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하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66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앞서 들었듯이 애플이 엘피다에 대량으로 디램을 주문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국내 IT 업체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예, 오늘 IT 관련주들이 급락한 것은 가뜩이나 유럽 위기로 위축된 상황에서 애플이 엘피다에 모바일 디램을 대량 주문했다는 루머가 시장에 퍼졌기 때문인데요. 대만 IT 전문지 디지타임스는 전날 최근 애플이 엘피다의 히로시마 공장에 모바일 디램을 대량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는데요. 무려 6.27%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한 운송장비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엘피다와 디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장 초반부터 1% 안팎의 하락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결국 6.18% 급락한 123만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 같은 낙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으로 120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날 8.89% 하락한 23,0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SK하이닉스가 8% 넘게 떨어진 것도 2011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IT 관련주 전반으로 급속히 하락했습니다.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 주요 IT 종목들도 모두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의 급락은 외국인이 주도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은 이날 총 순매도액 5,001억 원 중 절반이 훨씬 넘는 3,300억 원의 IT 물량을 내다 팔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국내 IT 업체들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IT주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엘피다가 실제로 애플의 물량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IT 업체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데요. 한편에서는 엘피다와 애플의 연합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무조건 긍정적 전망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도현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엘피다가 애플의 물량을 40% 처리한다는 극한의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연간 디램 매출 감소분이 2%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과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엘피다의 연합이 현실화돼서 국내 IT주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엘피다가 무너질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항해 가격 결정권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엘피다를 지원하고 또 애플, 마이크론, 엘피다 연합전선 구축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도리 솔로몬 투자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부품 공급을 기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이크론, 애플, 엘피다 연합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 만큼 IT주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곳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닥 시장의 12월 결산법인들 4개사 중 1개사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 협의회는 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 801개사의 1분기 개별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적자 기업이 2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 기준 적자 기업은 192개사로 적자 지속이 105개사, 적자 전환이 87개사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이 작년 1분기보다 326.27% 급증해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고 I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80%, 오락 문화 69%, IT 하드웨어 36%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통신 방송 서비스는 마이너스 59%, 유통 서비스는 마이너스 24% 흑자폭이 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기업 집단을 대폭 확대하고 지분구조 채무 현황 등을 다음 달 공개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합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오늘 현재 30개인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대기업 집단을 51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63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 공기업 집단 12개를 제외한 민간 기업 집단 전체로 경쟁 입찰 자율 선언을 유도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는 6월 주식 소유 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7월 채무 현황, 8월 내부 거래 현황 등 대기업 정보를 차례로 알려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월별 신규 취업자가 7개월 연속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5만 5천 명 늘어 7개월째 40만 명 취업자 증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상승해 59.7%를 기록해 60%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실업률은 0.2% 줄어든 3.5%를 나타내 작년 3월 이후 이어진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60대가 각각 25만 2천 명, 25만 1천 명 늘어 고용률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20대 취업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30대 취업자는 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7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자는 임 회장을 어제 서울시내 모처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170억 원의 횡령 및 1,50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 회장이 빼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정관계 로비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4조 9,990억 원의 업계 1위 저축은행입니다. 지난해 의료 한류 열풍 덕에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 환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는 12만 2,297명으로 전년 대비 49%나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찾는 진료 과목은 내과와 피부 성형외과가 각각 15.3%, 12.7%로 가장 높았고 가정의학과, 검진센터, 산부인과가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된 외국인 진료에 따른 총 진료 수입은 1,809억 원으로 전년보다 75.3%나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49만 원으로 내국인의 101만 원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환자는 27명이었고 1,000만 원 이상 진료비를 부담한 환자도 5천여 명이 달했습니다. 그리스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 제2차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스는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으면 각 정당이 차례로 사흘간씩 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받지만 모두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 다시 총선을 치릅니다. 앞서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각 당 지도자들과 소수당 지도자들을 만나 정부 구성을 촉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그리스 사태가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국제부 노희양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는데요. 유로존 위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유로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 국가들의 부채와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경기가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과 유럽연합집행부에서는 회원국에게 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 긴축을 통해 부채와 적자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민들은 긴축 정책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등 각종 복지 혜택이 줄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긴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한편 최근 프랑스의 경우 반긴축을 주장하는 좌파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스 총선에서도 긴축을 반대하는 급진 좌파 연합이 제2당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위기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에서 촉발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리스는 지난 6일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의석수를 가장 많이 차지한 제1당에서부터 제3당까지 차례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 당 모두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다음 달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2차 총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급진좌파 연합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진좌파 연합은 그리스가 앞서 유럽연합과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신 이행하기로 한 긴축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등은 그리스가 긴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경우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퇴출되는 한편 현금이 고갈돼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고 결국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리스에서는 뱅크런이라 불리는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주변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요? 예, 그리스 대통령궁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리스에서는 지난 6일 총선 이후 일주일 동안 금융권에서 총 7억 유로의 예금이 인출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총선 이후 전국 불안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뱅크런 사태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변 국가로 확산될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경기가 둔화하고 은행들의 부실 채권 문제가 확대되고 있고 이탈리아 은행들도 유로존 위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그리스에 이어 이들 국가들까지 도미노 뱅크런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노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가 휴대전화 중고폰의 상태를 진단해 외관을 세척하고 기능을 점검하는 올레 그린폰 클리닉 서비스를 6월부터 시작합니다. 올레 매장을 방문해 휴대전화 외관 상태를 진단받은 뒤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올레 그린폰 클리닉 센터에서 외관 세척과 광택, 살균 소독 및 기능 점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2만 원이며 3일에서 5일 소요되는 클리닉 기간에는 임대폰이 제공됩니다. 이마트가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항공권을 할인 판매합니다. 이스타 항공과 제휴해 23일까지 인천에서 나리타, 인천에서 간사이,
김포에서 송산 노선에 왕복편도 항공권 4,000장을 최대 40% 싸게 판매합니다. 이마트는 이번 시범 판매를 거쳐 항공권 추가 판매를 협의하고 기내 상품 납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 사업에 청소기 1,600대를 지원합니다.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 사업은 환경부가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 유해 요인을 측정하고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31일까지 노스페이스, 코롱스포츠, K2 등 브랜드의 각종 캠핑용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노스페이스는 텐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매트리스와 침낭을 증정하고 코롱스포츠는 1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키친 세트를 줍니다. 네,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